빡쳐가지고. 이게 남 얘기가 아니잖아. 맨시티도 맨날 당했던 거잖아. 키퍼 차징에, 전술 타임에, 씨, 빡쳐가지고. 진짜 화내더라. 찐으로 화내더라. 찐으로. 근데 솔직히 이거를 뭐 아니다, 이거 그냥 우연찮게 발생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봐봐, 이 키퍼 차징 때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키퍼 차징 때도 보면은 그바디올은 이미 베실바를 보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러면서 쳐다보고 있어. 작전이잖아. 이거 연기를 너무 못한 거잖아. 베실바 보고 있는 거 이거 약간 좀 선 넘지 않았냐고 이거는. 그리고 저기 뭐 전술 타임 같은 경우에도 펩은 능청스러운 표정으로 아니 나는 그런 거 안 해. 근데 중요한 거 아시죠? 사람들 보통 거짓말할 때 이렇게 이쪽 바라보는 거, 위에서 왼쪽 이렇게 허공을 바라보고 얘기하더라고. 아니야, 나는 그런 걸 노리고 한 적이 없어 라고 얘기하더라고. 진짜 거짓말 못하는 사람이지. 아 진짜 전술 타임 같은 거 우리가 노리고 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구라를 치는데, 포든이 이야기를 해. 펩이 가르쳐줬다고. 경기 중간에 상대의 포메이션이 바뀐 거를 가르쳐줬대, 펩이. 잠깐의 딜레이 과정에서 감독님은 상대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줬다라고 고지고대로 또 이야기를 해. 여기서 또 진짜 손발 더럽게 안 맞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베테랑들은요 연기를 진짜 잘해. 김도환이 그거 진짜 잘했어. 진짜 연기를 아닌 척하는 거. 경기장 위에서도 패턴 막 그림 만들고 있잖아. 대형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아닌 척해. 멀뚱멀뚱 아닌 척해. 상대가 방심하고 있는 틈에 어느새 저기한테 에드르송한테 공이 가. 에드르송이 롱패스를 해. 그럼 홀란드 무조건 프리야. 그 패턴 때문에, 그 연기력 덕분에 에드르송이 지난 시즌에 6개? 어시스트 6개였나? 아무튼 그렇게 했지. 되게 많이 했지 어시스트. 베테랑들은 연기를 되게 잘하는데 확실히 젊은 선수들은 연기를 잘 못해. 다 뽀록이 나버려.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구라를 쳐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다니엘 파르케 바로 다음이 이제 펩 차리였어갖고 파르케가 이야기하는 걸 뒤에서 다 들었어. 다니엘 파르케가 이야기한 거를 다 듣고 나서 얘가 얘기한 거를 이제 받아쳐서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 다니엘이 화가 좀 많이 났는 모양인지 좀 인터뷰 내용이 길어지더라. 난 뭐 항상 지각한다고 뭐야 잔소리 듣고 뭐 벌금도 내고 그러는데 이번엔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표정을 줘. 적당히가 없어. 아 진짜 너무하지 않냐고 이거는. 나는 처음 봤어 펩이 이런 표정 짓는 거. 아니 둘이 실제로 친하대요. 둘이 실제로 친하대. 근데 그래도 이거는 너무 심하지. 다니엘 파르케 말하는 거나 말투나 제스처 이런 걸 보면요, 애니메이션에서 왜 그 되게 힘센 캐릭터 있잖아. 근데 멍청해. 힘센데. 그래서 맨날 주인공한테 당해. 근데 되게 본인은 정의롭다고 생각해. 이러다가 나중에 우리 편이 돼. 약간 좀 그런 캐릭터처럼 생겼거든. 얘 목소리도 그렇고 제스처나 표정도 그렇고. 펩이 되게 좋아한다 그러지. 예전에 이제 다니엘 파르케가 노리치 시티 감독이었던 당시에도 자기가 뭐 쉬는 날에는 챔피언십에 있는 노리치 시티 경기를 본다. 왜냐면 난 다니엘 파르케를 너무 좋아하고 그 스타일도 좋아하고 노리치 시티가 경기를 풀어나가는 방식도 좋아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둘이 되게 친하기는 해. 친하긴 한데 이거는 너무 맥인 거 아니냐고. 내가 볼 때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경기를 한 거는 진짜 처음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는 선수들이 연기를 너무 못했던 것 같아. 자, 아무튼 펩이 이번에 리즈와의 경기 이후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드는 두 번째 골을 성공시키기 이전까지는 상당히 화가 나 있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골을 성공시키고 나서야 안도감이 생긴 듯한 표정으로 바뀌었는데 당신은 그 상황, 그 진땀승을 어떻게 지켜봤는지? 라는 질문에 전반전의 경기력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얻은 기회를 살리는 모습에 위안을 삼았다. 그 뒤 다니엘 파르케는 레버쿠젠이 그랬던 것처럼 5-3-2로 포메이션을 변경했고 그 변경이 훌륭하게 작동하며 우리에게 득점을 성공시켰다. 그러니까 후반전 때 상황 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다니엘 파르케가 질문을 받긴 하거든요. 아니 5-3-2로 경기력이 좋아지는 거는 이번 경기뿐만이 아니고 지난 경기에서도 확인된 건데, 검증된 포메이션인데 왜 이걸 90분 내내 쓰지 않냐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막 뭐 2차 저차 설명을 막 해요. 이거 90분 내내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비법이야. 아무 때나 막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쓰지 못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첫 번째 실점 이후에 우리는 조금 감정적으로 좋지 못한 양상이 펼쳐졌으며 이후 두 번째 실점까지 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직후 우리는 셰르키가 투입된과 동시에 한 단계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며 박스 안에 더 많은 선수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모습이 내가 바라던 것이었다. 풀백이건 윙어이건 상관없이 박스 안에는 가능한 한 더 많은 선수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 마치 니코 오라일리처럼.
오라일리 그냥 바로 제일 처음으로 1빠따로 딱 박아버리죠. 포든도 아니고. 니코 오라일리 진짜 어제 지렸어. 진짜 개지렸어. 그리고 니코 오라일리는 경기 이후에 이 기자회견 말고 펩이 인터뷰에서도 니코 오라일리 언급을 한 번 또 했었거든요. 오라일리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펩이. 근데 그럴만하고, 그죠? 그는 수비를 하다가도 상대의 박스 안으로 달려가는 선수이다. 그리고 그는 기회가 오면 거침없이 강하게 샷을 시도할 때가 있고 때로는 패스하듯 샷을 시도할 때가 있다. 그런 그의 활약 덕분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상대 수비수들의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풀백이 식스맨 역할을 이렇게 맡아줘 버리면은 상대 수비수들은 오라일리를 견제를 해줘야만 하잖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는 이제 백파이브를 쓰고 있는 상황이었고 후반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식스맨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는데 그 역할을 매우 잘 소화해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돈나룸마가 쓰러졌을 때 당신은 선수들과 대화를 나눴다. 다니엘은 그 상황에 대해 펩이 선수들과 대화를 나눌 시간을 벌어줬다 라고 언급했는데 계획된 일이었는지 라는 질문에 나는 지지오와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왼쪽을 이렇게 쳐다봐. 누가 봐도 구라를 치고 있는 것처럼. 지지오가 넘어졌을 때 나는 곧바로 제임스를 돌아봤고 몸을 풀라고 이야기했다. 트래포드죠. 그런데 그런 대화가 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상황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좋긴 한 게 맞잖아. 좋긴 하잖아 라는 질문에 당연히 농구처럼 타임아웃이 있다면 좋게 하겠지만 그런 게 생기진 않을 것 같다 라고 대답을 해요. 후반전에는 어째서 당신의 팀이 통제력을 잃었다고 생각하는지 라는 질문에 축구는 1분 만에 골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감정적인 스포츠이기 때문에 기세가 중요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난 전반전에도 세 번째 골을 노려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후반전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플레이를 했고 그게 골로 이어졌다. 축구는 농구가 아니기 때문에 타임아웃이 없는 관계로 조금의 수정밖에 하지 못하는데 라고 실컷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누군가가 전화벨이 울려. 기자가 저희 진동으로 바꿔놓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말하다 끊고 그 기자를 계속 노려봐. 그러다가 질문이 끊겨요. 당신은 이번 경기처럼 전반전에 이기다가 동점을 허용한 뒤 마지막에 승리를 쟁취하는 과정에 열광하는 편인지? 라는 질문에 현대 축구에서 발생하는 여러 변화들에 적응해야 한다. 다니엘과의 경기는 항상 제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겨났고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양상이었다. 하지만 추가 시간으로 10분 적용받았을 때 그래 해보자. 한번 우리 해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만 한다. 골이 나오기 이전에도 두세 번의 기회를 가졌었다. 내일이 되면 나는 다시 체스를 두듯이 상황들을 분석하게 되겠지만 일단 오늘은 승리를 즐기려고 한다. 라고 대답을 해요. 체스를 두듯이 상황들을 분석하게 되겠지만 재미없어 지루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 매번 똑같은 패턴 내 일상들을 또 반복해야 되겠지만 일단 오늘은 크게 웃자 라는 거죠. 당신의 팀은 매 경기마다 성장해 나간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이런 류의 승리는 그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북돋아줄 수 있게 될까? 라는 질문에 리버풀전의 경기력이 더 좋았고 오늘보다 뉴캐슬전의 경기력이 더 좋았다. 그만큼 오늘의 경기력은 좋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회를 거듭할수록 경기가 진행되면 될수록 성장하는 것만은 아니다. 꼭 그렇게 되지만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도쿠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으며 상대의 백식스를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다. 솔직히 상대팀에게 통제를 당했다고 생각한다. 전반전에 기회가 있었을 때 추가골을 넣었어야 했다고 생각하며 상대의 롱볼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그 이후에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선수들의 감정을 추스리기 위해 노력했다. 마지막 순간에는 전술이나 전략이라고 할 게 없었다. 오마르에게 선수들이 최대한 가까이 붙어주길 바랬고 셰르키와 포드는 그걸 위해 노력했다. 그 덕분에 마지막 순간에 활로를 찾게 되었으며 이런 양상의 경기 경험 덕분에 선수들은 상대의 박스 안으로 더 빠르게 공을 투입하는 방식을 배울 수 있게 된 것 같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박스 안으로 공을 투입시키는 것밖에 없었고 우리는 이 방법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굉장히 길게 얘기하죠. 이게 정리하자면 그거예요. 이런 시도 저런 시도 다 해봤는데 다 안 먹혔어. 그래서 내가 준비했던 전술 패턴은 끝났어. 내가 더 이상 내놓을 선수들에게 이제 길을 제시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오마르를 투입시키면서 오마르에게 최대한 많이 붙어. 여기에서 무언가를 만들어 보자 라는 식으로 이제 주문을 했다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이제 선수들이 쏠리게 됐고 정신 차리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고 결국에는 이제 득점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된 거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스 컨퍼런스가 마무리가 됐고요. 다니엘 파르키가 사실은 이제 펩 이전에 먼저 프레스 컨퍼런스를 하기는 했었거든요.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요약을 하긴 한 건데 요약한 분량이 요 정도씩이나 돼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1분 만에 실점을 하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이런 자리에서 할 수 없는 수준의 욕설이 나온다. 생긴 것처럼 굉장히 직설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고 이래서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사고를 꽤 많이 친 사람인 것 같더라고. 이야기들을 보니까 벌금도 많이 낸 것 같고 욕설을 막 하고 이러는 바람에 한성격하게 생겼죠. 일주일 내내 준비한 경기에서 1분 만에 골이 나오게 되면 나 지금까지 뭐 한 거지? 라는 현타가 온다. 축구는 인생과 같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며 자기 위안을 하다가도 한 방 더 얻어맞게 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아니야 참아야 돼. 참지 않으면 기회가 사라져버려 라고 계속해서 자기 체면을 걸게 된다.
하지만 선수들을 따스하게 품어주고 열정을 불어넣어주며 난 아직 우리 팀의 자신감을 잃지 않았다라는 모습을 선수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으며 우리는 결국 자랑스러워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졌지만. 아, 파르케 캐릭터 너무 좋아. 너무 사랑하는 캐릭터야 진짜로. 펩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너무 사랑스러운 캐릭터야. 이런 캐릭터들이 있잖아. 덩치 크고 힘센데 그래서 사실 악역인데 알고 봤더니 착한 놈이야. 그래서 나중에 주인공이랑 친구가 돼. 이런 캐릭터들이 어떤 애니메이션이건 어떤 소설에서건 다 나오잖아. 딱 그런 캐릭터야 진짜. 돈나룸마가 부상으로 쓰러지기 전까지 당신의 팀은 이길 수 있다는 생각과 기세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라는 질문에 예스! 다들 걔가 왜 쓰러졌는지 알고 있잖아. 물론 이건 내 방 안에 코끼리가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관계가 명확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왜 쓰러졌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회가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은 다들 이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규칙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솔직히 난 마음에 들지 않는 방식이긴 하지만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불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나는 프리미어리그의 감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기기 위한 노력을 하지만 그런 방식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내가 펩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무언가를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며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경기 중에도 전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펩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펩을 비판하려는 생각은 1%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짜 정파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펩이 파르케가 있었던 노리치 시티 경기를 좋아했었던 이유가 진짜 굉장히 정직한 전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감독이거든. 이 사람들 생각보다 굉장히 스마트해. 전술 이야기하면은 끝도 없어.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펩 이외에 가장 길게 프레스 컨퍼런스를 진행하는 감독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좀 다니엘 파르케가 맞는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정도로 되게 길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야. 전술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접근을 하고 약간 편법 같은 거 허용 안 하려는 이런 성격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는 괜히 내가 좀 약간 죄책감이 들더라고. 이거를 그리고 펩은 뒤에서 문 뒤에서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단 말이야, 펩이. 그래서 이 약 올려. 말 길게 하더라 이러면서 진짜 적당히 해야지 진짜.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니엘 파르케 방식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리즈처럼 리그에서의 생존권을 두고 이제 혈투를 펼치는 클럽에는 약간 어울리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기는 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 사람도 다른 클럽들에게 이제 사랑을 받는, 그러니까는 부름을 받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팀을 만들어내는 데 특화되어 있는 감독이고 승격시키는 것도 매우 잘하는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노리치 시티도 그렇고 지금의 리즈 유나이티드도 그렇고 챔피언십에서는 여포예요. 거의 맨시티처럼 축구를 해요. 이제 이 리즈나 노리치 시티가 그 프리미어리그로 이제 승격을 했을 때는 전혀 다른 축구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본인이 원하는 방식의 플레이를 할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프리미어리그에선 생존하기 위해선 너무 힘든 리그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나는 편법은 쓰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약간 좀 미안했어. 이렇게 정직한 사람한테는 사실 딱 이게 힘 대 힘 싸움을 하는 게 좋기도 하고, 저도 사실 그런 경기 양상을 좋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서도 사실은 리즈 유나이티드가 좀 약간 거친 방식으로 이제 경기를 준비해 왔던 관계로 맨시티 입장에서는 빠르게 일단 득점을 성공시키고 봐야만 했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안 그러면 자칫 잘못하다가 부상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펩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내린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경기 이후에 포든이 스카이스포츠와 인터뷰를 이렇게 합니다. 내가 골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에게. 경기 과정에 실망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내가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결국 득점을 성공시키게 되어 기뻤다. 우리는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으나 후반전에 들어오면서 상대가 시스템을 바꾸며 상황이 바뀌었고 우리가 극복하지 못했다. 잠깐의 딜레이 과정에서 감독님은 상대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줬다. 이거는 그냥 빼박이잖아요, 솔직히. 빼박이잖아. 전술 타임, 펩은 아니라고, 이런 표정을 지어가면서까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포든이 이렇게 빼박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뭐가 되는 거야, 포든은. 그지 않아? 좀 연기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키퍼 차징 같은 경우에도 선수들이 연기를 좀 해야 펩이 또 아닌 척을 할 거 아니야. 지금 여기 그바르디올 보세요. 배실바 보고 있잖아. 공 넘어오지도 않았는데. 연기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 선수들이. 개인적으로는 그 덕분에 바로잡히기 시작했다. 만족스러운 결과였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경기였다. 우승 레이스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시즌 중 항상 기복이 나타나는 시기가 있으며 이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우리 팀은 용기와 열정을 갖고 있으며 그 덕분에 믿음과 단결력이 생겨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해요. 아니다, 아니었다, 뭐 키퍼 차징이나 뭐 전술 타임은 사실 이거는 의도한 게 아니었다, 뭐 예기치 못하게 발생했다
발생한 거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솔직히 정황들이 너무 빼박이라 뭐 팬 입장에서도 이건 맞다라고밖에 인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뭐 어떻게 지금 팀 상황이 2연패 중이라서 팀 분위기도 많이 안 좋은 상황이었고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경기였는데 다니엘 파르케가 후반에 이제 전술 변화를 가져가면서 또 상황이 어렵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펩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를 꺼낸 거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힘든 경기였지만 이런 경기에서 그러니까 기세를 끌어올려야 되는 경기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내기만 하면은 다음 경기에서도 이 기세가 이어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좋은 결과 가져와서 너무나 다행이고 다음 경기가 이제 주중에 있습니다. 풀럼전이 기다리고 있죠. 리그 경기예요. 일정이 밀려있는 탓에 이제 평일에 새벽에 이제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경기에서도 이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길 좀 바라봅니다.